자, 이제 508페이지 갑니다. 508페이지. 자, 원가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원가 방식은 가격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 왜?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하는 게 이제 적산법이죠. 이럴 때 요 공식 꼭 기억하셔야 돼. 원가는 항상 생각할 때 뭐 있습니까? 물건 만드는 비용에다가 사용되어진 만큼 감가하면 이 건물 가격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재조달 원가가 뭐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감가 수정이 뭐냐 봐보자고. 자, 재조달 원가에다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 물건 감가하면 여기 있는 적산 가격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런 일 한번 들어볼게. 이제 보세요. 자, 이 건물이 15층짜리 10층짜리 할까? 우리 학원 건물 상가 건물인데, 건물인데 요게 언제 건축한 건축 시점이 2014년대 건축에 여기 건축 시점이죠. 실제 건축한 연도. 근데 1919년대 뭐 있습니까? 요때 이 건물 가격 파악할 목적이에요. 항상 감정 평가되는 시점이 기준 시점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건물 짓는 비용을 먼저 산출하겠죠?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항상 이 원가란 게 원래 이제 우리 아마 회계학을 공부하면 원가란 말 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원가란 말이 결국은 회계학에 쓰기도 하고 감정 평가에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에서 이 물건을 제가 평가해 볼게. 회계학에서는요. 회계. 그다음 감정 평가가 있어요. 이때 보니까 회계는 2014년도 당시에 지었던 건축비를 알아보니까 건축비가 요게 100억대 같답니다. 이 건물 짓는 비용이. 근데 벌써 이 건물이 뭐 있습니까? 이게 몇 년 경과되었죠? 경과된 만큼 감가되겠지. 요때 감가액이 30억이 감가됐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이 얼마요? 70억이죠. 적산 가격이. 자, 이렇게 원래 평가해 주는 방식이고 이게 다른 말로 회계학이고. 근데 다시 잘 보세요. 감정 평가는 이 건물이 비록 2014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 건물 만드는 비용을 최초에 지었던 이 2014년 지었던 이 건축비가 아니라 2019년도에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비용을 산출한다고. 그러면 2019년도에 지으면 결국은 2014년 지었던 건축비 부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 보니까 얘가 얼마 들어가면 150억이 들어가야만 이 건물 지어줄 수 있대. 만약에. 근데 벌써 이게 5년 경과된 거 아니에요? 감가되겠지? 일단 감가액이 30억이 감가된다 해보자고. 그 현재 이 건물 가격이 얼마요? 120억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훨씬 더 현실상 합리적일까 봐보자고. 만약에 회계학처럼 이 건물 가치를 평가하면 어떤 현상이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얼마에? 3억에. 5억에 할까? 5억에 분양받았었는데 지금 팔면 절대 이 방식 따라가면 5억 이상 주고 팔면 안 된다는 거야. 그잖아. 그죠? 뭐 감가될 거니까. 근데 현실상 뭐 있습니까? 내가 5년 전에 5억에 분양받은 걸 지금 실제 보니 시장에선 7억에 팔 수도 있지. 8억 팔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말이 안 되겠네, 이건. 최초 만든 비용과 항상 이 얘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감정 평가에 따라가면요, 보세요. 비록 그 당시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4년 최초에 지었던 비용 100억인데 지금 128분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되네, 이거. 그죠?
5억 주고 분양받으면 7억 주고 팔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이지. 그죠? 그래서 항상 이 감정평가의 원가법은 철저하게 회계학 것으로 비교해서 그 값을 구한다고. 회계학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제목이지 가장 큰 요가 아닙니까? 요 차이잖아. 그지? 이걸 좀 구분해야 되겠네. 할 때 우리 회계학에 쓰고 있는 이 비용을 뭐라는지 압니까? 취득 당시. 언제? 취득 당시가? 14년도에 지었던 비용이잖아. 이걸 다른 말로 취득 가격 또는 장부 가격 쓴다고. 근데 감정평가는 150억 원 2014년도에 지었던 겁니까? 2019년 지었던 거예요. 19년 다시 만드는 비용이지. 다시란 말 뜻이 뭐지? 만든다 이 말 뜻이 뭐예요? 비용이 뭐지?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 다시 만드는 비용을 통해서 감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용어 구분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저기 공식이 뭐 있습니까?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인데 잠시 우리 보통 감가상각이란 용어 쓰죠. 감가수정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회계학에 쓰는 용어고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는 용어 쓴다고. 그럼 결국은 크게 두 개 구분하면 되죠. 요거 두 개 차이가 뭐니? 요거 두 개 차이가 뭐니? 이거 마시면 될 거 아니야. 문제 풀 때. 그죠? 그래서 자, 이 공식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회계학과 감정평가 비교해야 됩니다. 하는데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부터 할게. 자, 개념. 요 제가 뭐라고? 언제?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시험 나면 이런 말 쭉 들어봐. 그러니까 항상 개념 먹거든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기준 시점 현재 이 말씀은 다 틀리다고. 요거 확인하라고. 현재 뭐 있습니까? 만드는 비용이야. 뒷말에 다양한 용어 써. 뒤에는 의미가 없다고. 시점 현재 뭐 있습니까? 재취득하는 비용인데 뒷말에 목숨 걸지 말고 오직 요거 마시면 돼. 응?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복조, 복사, 그다음 복제, 원가가 있고 두 번째 대치, 원가가 있어. 일본식 용어는 우리말에 번역하시면 돼. 자, 흰 분필 복사하면 흰 게 나와 노란 게 나와. 그게 복조, 복사, 복제야. 응? 흰 분필 대신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노란 분필 통해 할 수 있지. 이거 서로 바꾸는 거지. 여기 대치거든. 자,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요거 학원 여기 형광등 있지. 요거 똑같은 거 현재 시장에 살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똑같은 사는 거 아닙니까? 복사한 거잖아. 그죠? 그런 병이 복사병, 복제병이라고. 지금 현재 형광등 없거든. 이 없고 대신 요거 대신 LED를 통해서 만드는 저 사는 병 샀다고. 요건 비싼 거 바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대치야. 자, 다시 해볼게. 우리 학원 건물이 6개월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때 쓰던 자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 똑같은 자재를 통해서 이 건물 짓는다. 이게 무슨 비용? 복조, 복사 비용이야. 우리 학원 건물이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때 쓰던 똑같은 자재가 없을 수 있지. 그 걔하고 아주 유사한 물건이 있을 거야. 유사한 최신식 자재를 통해서 이 물건 만드는 원가한다. 이게 대치원가. 그러면 자, 비록 이거 설명 안 해도 이제 알 것 같아. 신규 건물은 주로 똑같은 자재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그럼 주로 뭘 쓴다? 복조원가고. 오래된 건물은 똑같은 자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쓴다 주로?
그런 이제 생각해 보시라 조금만. 자, 주로 많이 묻는 개념을 많이 묻는데 자 개념 갑니다. 요 복조 원가라는 것은 항상 이 말 나와야 됩니다. 대상 물건과 뭐요? 자재야. 요건 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요 대치는 주로 시험 나오면요. 대체란 말은 원래 정확한 말로 대체 말 뜻이옵니다.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런 나오거든. 동일한 뭐 있습니까? 자, 문제 풀 때 여러 보시라고. 요 말 있냐면 확인. 요것만. 있으면 무조건 대치야. 없으면 뭐 있습니까? 복제라 생각하면 돼. 요거 이 용어를 다른 용어 쓰거든요. 분명히. 딴 용어 쓸 수 있어. 있으니까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무조건 요거만 기억하라고. 효용이 나면 이건 다른 말 대치고 없으면 복제라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요건 물건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을 쓴다고. 그래서 원래 책 보면 물리적 측면에서 동일한 자질을 말하고 돼 있어. 요거 무슨 측면? 효용. 그러니까 효용적 측면을 가지고 설명한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대치원까지 가시면 돼. 됐죠? 요 두 개 개념 먼저 파악하셔야 돼. 그럼 이때 분명히 감가를 할까? 감가는데 우리 감가를 제가 좀 설명할 건데 감가 원래 세 개 있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 감가인데 여기 있는 복조원가는 물리, 기능, 경제 감가를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대체원가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마지 절대 대치원가를 통해서 재조달 원가를 산출하는 경우는 절대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설명할 건데 그럼 얘를 공부할 때 있죠. 요것만 하시면 돼. 기능 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대치원가는 절대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설명드릴게. 요 감가라는 걸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감가가 세 개 있어요. 그냥 대충 내용 파악하시면 물리, 기능, 경제 있죠? 자, 이런 말만 하시면 돼. 물리는 뭐냐 이런 거요. 이 건물에 껍데기 있지. 껍데기에 문제인 몽땅 다 물리야. 마모, 파손, 훼손, 손상, 노후화 이런 물리 감가라고. 그 다음에 기능은요. 이 건물 안에 있었던 내부에 있었던 문제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재 학원 건물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있을 때 가격 차이 있지. 없으면 감가되는 거지.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이 기능 감가야. 응? 예를 들어서 학원에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있을 때 없을 때 가격 차이 있지. 없으면 감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부에 대한 문제지. 기능 감가야. 다시 해볼까? 이런 거요. 최신식 고급 주택인데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 이건 뭐요? 내부에 대한 문제지. 무슨 감가? 그게 기능 감가 시키면서. 80평인데 방이 2개 있을 때하고 4개 가격 차이 있지. 그 2개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기능 감가. 대충 개념 파악됐죠? 그 다음에 경제란 건 내 부동산과 주변 환경을 서로 비교해서 어울리지 않는 게 경제 감가를 가시라고. 내 건물은 주건데 주변 환경 공장 들어서 있다. 그죠? 이런 점은 경제 감가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거든요. 예, 물어봤어. 나이가 몇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가 봐서는 이렇게 돼 보여. 이게 물리 감가야. 사람 껍데기에서 문제잖아. 애는 진짜 이쁘거든. 근데 성질 지랄 맞아. 여기에 뭐요? 기능 감가. 애는 참 좋아. 근데 집안에 문제 있어. 됐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요거는 정확히 기억하고 가자. 자, 다시 보세요. 이런 거요. 여기 5년 전에 지어진 상가 건물인데 여기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 물탱크 A란 물탱크, B란 물탱크가 있다고. 그래서 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때 요 B란 물탱크는 현재 고장도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효용 가치 없다 가정해 보자고. 근데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드는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5천 건물 짓는데 10억 들었어. 물탱크 하나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간대. 예? 그러면 이때 우리 항상 재조달 원가에다 그다음에 사용되면 감가하죠.
이 감가할 때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예, 물리적 감가도 있고 또 무슨 감가? 또 무슨 경제감 회계가 있거든요. 물리는 벌써 5년 경과되었죠. 이때 이 감가액이 얘가 2억이 된다 치고 기능 감가는 오직 이것만 문제 있다는 거야. 1억 감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는 주변 환경이지. 주변 환경만큼 이만큼 떨어졌다 하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때 복조 원가를 통해서 다시 만드는 비용 산출하면 얼마 듭니까? 10 얼마야? 다시 만드는 비용 15억. 10 얼마요? 12억이잖아. 각각 1억씩이니까. 응?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감가액이 5억 되었지. 그럼 결국은 이 건물 가치 얼마라고? 이렇게 평가하거든. 근데 대치원가를 통해서 이 물건 가치를 평가하면 대치원가야. 이 물건 만드는 원가 얼마요? 요때 대치원가 절대 기능적 감가 안 한다 했잖아. 요거 빼고 얼마 감가돼? 그 가치 얼마요? 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어쨌든 마지막 결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근데 다른 가격이 나왔잖아. 이 말은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대치원가는 처음부터 얘 효용 가치 없지. 없잖아 지금. 없으면 이걸 빼버리고 이렇게 11억 가치를 평가한다고. 응? 11억 평가에 그 사업 감가에 됐지. 가치 얼마야? 이렇게 평가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대치란 건 현재 쓸 수 있는 거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있다고. 즉 이 말은 이미 벌써 여기서 뭐야? 기능 감가 한 거 아니야 여기서. 했는데 또다시 기능 감가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이중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항상 뭐 있습니까? 대치원가는 항상 뭐요? 기능 감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통상적으로 이 건물 재조달원가 구할 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보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하지 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물건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똑같은 물건 쓰는 방식. 걔하고 비싼 물건 쓰는 방식 두 개 있다. 이거 마시라고. 지금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 두 개 개념 차이를 묻거든. 동일한 자재, 동일한 효용이지. 그래서 효용이 나면 요거, 없으면 복조거. 결국은 대체원가는 기능 감가는 하지 않는다 이거 마시라고. 그러면 세 번째 좋다. 이 건물 짓는데 누가 짓는 걸 근거로 할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물어보죠. 우리 같은 비전문가 이 건물 지었어. 이 건물을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비 거의 비싸겠습니까? 굉장히 차이 클 것 같은데, 그죠? 모두가 전문가야. 전문가끼리 지었다면 이 건물 편차 짓는 비용이 편차 클까? 적겠지, 그죠? 그래서 항상 건물 짓는 건 전문가한테 뭘 주는 거요? 도급 건축을 줄 걸 가정한다, 무조건. 그러면 이때 요 도급 건축업자도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일정한 자기 몫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꼭 할 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예. 개발 이윤, 이걸 적정 이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몫인데? 도급 건축업자 몫이라고. 여기서 이제 뭐가 시험 나는가 하면 이 건물 짓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짓는 건 공식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공식은 마지막에 이거 설명할 목적이니까. 자, 우리 건물 질 때 순수하게 이 건물 짓는 비용이 있지. 이런 걸 다른 말로 표준적 건설비. 자, 표준적이 뭔데요? 다른 말로 정상적으로 짓는 비용이 말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비에다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이 건물 질 때 구청 찾아가잖아. 왜 가? 인허가 비용 들어가지. 그죠? 인허가 비용 들어가. 그런 걸 다른 말로 우린 다른 말로 통상 부대 비용 이 말입니다. 부대 비용. 공식 알지 말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이 건물만 짓는 비용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건물 짓는 비용이 다시 크게 세 개 있어. 첫 번째 실제 투입된 비용이 뭐냐? 이게 직접 비용이에요. 직접 비용. 어떤 게 있습니까? 자재비, 인건비 등이 있죠. 이 직접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질 때 우리 보통 옆에 보니까 어떤 사무실들은 운영하거든. 그죠? 그래서 거기 사무실 이게 직접 투입된 비용은 아니잖아.
이런 걸 다른 말로 간접 비용, 간접 비용.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이건 누가 짓는 비용이지? 도급이야. 그런 결과 뭐 있어? 이건 예목적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 개발인이지.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을 기억하시라는 거야. 이 말을. 때에 따라 건물주가 직접 건축을 하는 경우 있지. 그죠? 직접 건축을 한 경우일지라도 우리 항상 누가 짓는 비용을 근거로 한다고? 도급이야. 그 얘 몫이 뭐가 있지? 그럼 이 말은 재조달 원가에 재조 원가에 자 개발 이윤 또는 적정 이윤을 갖다가 포함해야 됩니까? 제외시켜야 됩니까? 네? 건물주가 직접 한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누구 몫인데? 근데 항상 누가 짓는 걸 기준하지? 얘가 짓는 걸 기준한다고. 비록 건물주 직접 이 건축한 경우일지라도 도급 건축 기장 결과 항상 적정 이윤 포함? 요건 마시면 안 돼. 요까지만. 됐죠? 자, 그러면 요까지 했으면 이제 책의 내용 봐보겠습니다. 책 내용. 자,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508페이지. 자, 밑에 있는 어의를 가보니까 어의에 예, 원가법이란 것은 언제 시점에 기준 시점 줄 거 넣고 공식 묻는 거지. 공식 뭐요? 재조달 원가에다가 뭐 한다고?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방식 어디게? 원가법 공식입니다. 5척 가볼게요. 5척에 보니까 저기 뭐 있습니까? 예, 이제 큰 2번 재조달 원가 갑니다. 자, 거기서 갈로 1번 어의 가볼게. 어의에서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쭉 설명돼 있지만 재조달 원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 그냥 액면 것들 번역해. 제가 뭐요? 다시 조달이 만드는 원가 비용이지. 거기서 다시란 건 언제? 기준시점 줄 거 놓고 절대 기준시점 대신 현재 시점 또는 건축, 신축 다 틀려. 그래서 뒤에 보니 뭐 있습니까? 뭐 동일 자재 등을 통해서 조달하는 비용 같은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재조 원가고 그 원가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갈로 2번 갑니다. 종류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있지. 동그라미 1번 복제원가 갑니다. 복제원가는 설명돼 있지만 그냥 거기에서 기억하는 줄만 끊어오셔. 무슨 측면? 물리적. 이 말은 물건이 같은 물건이. 그죠? 그 말로 하면 이건 복제.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대체원가. 기억법 무슨 측면? 효용 측면. 또는 거기 효용 나 있지. 난 무조건 이건 전부 다 대체원가 고려하시라고. 그러면 자 다시 니 한번 가볼까? 아까 했지만 신규 건물은 무슨 방식이 좋습니까? 복제지. 그 다음에 니 한번 오래된 건물은 무슨 방식이 낫지? 대체원가요. 니 한번 고려보시고 디귿번 자 읽어보시면서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기능적 감가는 제외해야 된다. 왜? 이중계산되니까. 그거까지만 기억하셔. 그 미음, 비업, 뭐 디귿, 니얼, 니얼, 미음은 큰 의미 없어. 5척 갑니다. 자, 구성. 동그라미 1번. 자, 기억, 니은 이건 줄 것지 마세요. 자, 설명드릴게. 우리 기억이 말입니까? 이 건물 짓는 것은 기억처럼 표준적 건설배 통상 부대비용 합의지. 그 기억이야. 니 한번 가볼까? 표준적 건설비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거비는 적정 이윤. 이 말 뜻이 뭐냐? 도급 건축업체 몫이야. 그래서 결국은 핵심. 거기 있는 니 10번 줄 끊으세요. 수거비 내 적정 이윤은 표준적 건설비에 포함한다.
현재 건설비 밑에다 갈로 해놓고 뭐 있습니까? 재조달 원가 써놓으세요. 재조달 원가. 실제 시험은 예, 훨씬 많이 넣는 게 저기 수거비는 적정률은 재조달 원가 속에 포함된다 이걸 쓰면 된다고 문제에서. 나머지 싹 넘어가시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 세 줄 먼저 읽어보시고 세 줄. 맨 밑 동그라미 3번 있죠. 딱 두 개요. 항상 누가 짓는 비용 따라간다. 네, 도급 건축에 준한다. 또 수고비나 적정 이윤도 반드시 뭐니까 포함한다. 그 말 뜻이라고. 그거 말씀하면 돼. 뒷장에 512페이지 갈로 4번 나는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14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합니다. 볼래요? 우리 감가할 건데 아까 보니 일반인들 보통 감가상각이란 말 알고 있죠? 요 두 개 차이가 뭘까 기억하셔야 돼. 그걸 먼저 알고 있으면 결국은 평가 방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은 회계에 쓰는 방식이고 감가수정은 뭐 있습니까? 평가에 쓰는 방식이야.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현재 보니 감정평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감가라는 건. 요걸 파악하면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좋다. 두 번째 감가해야 될 하자 요인을 먼저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 다른 말로 감가 요인인데 여기 세 개 있죠. 그죠? 첫 번째 물리적 감가가 있어. 두 번째 기능적 감가가 있거든요. 세 번째 경제 감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자 발견했습니다. 했으면 감가해야 되지. 할 때 감가 수정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감가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거기 크게 이제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는가 이겁니다. 예,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 수정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 감가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분해법 세 번째 보니까 시장 추출법 네 번째 보니까 임대료 손실하는 법. 요 내용 연수는 다시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세 가지 방식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건물 5년 썼네 사용된 연수지. 그 연수를 감가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정액법이 있고, 두 번째 정률법이 있고, 세 번째 상환기금법. 이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제일 먼저 이 원가법의 시험 나면 무조건 여기 있는 요 차이는 100% 시험 나와. 이거는 꼭 구분하셔야 돼. 두 번째, 이건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게 시험 나온다고. 세 번째, 이건 제목, 종류, 요 종류 제목 아시는데 그 중에서 요거 두 개 차이는 꼭 기억하시라고. 얘는 전체에 있는 이 제목을 보시고 우리 가끔 시험 나거든. 다음은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거에서 1번 정액법, 2번 관찰, 3번 분해법, 4번 뭐 있으면 시장 추출이고 5번 보니까 저기 있는 조성법이 시험 난다고. 이 제목이 시험 냅니다. 그렇게 된 게 벌써 4번 냈다고. 그 제목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근데 구체적 내용은 요거 두 개 차이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책을 봐보죠. 책 보니까 우리 거기 뭐가 있습니까? 514페이지죠. 갈로 2번 감가 요인.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515페이지. 밑에 박스 있죠? 자, 박스에 보니까 지금 제가 바로 쓸게요. 물리란 건 이런 말 나와야 돼. 보세요. 보니까 마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마모, 훼손, 손상, 뭐 노후화, 대충 개념 파악되지? 그죠? 책은 좀 달리 편 이렇게 써야 돼 몰래. 근데 기능적 감각은 아까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이 건물 내부. 근데 참 재밌네. 참 다행인 게 뭔가 하면 실제 기능적 감각은 굉장히 실무할 게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항상 시험은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만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 참 다행히 전공서적이 딱 3개만 있어. 오케이, 요건 암기하셔야 돼. 설계, 뭐 설비 나오지. 설계 설비 결국 내부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게 중요한 토지하고, 자, 부지와 건물. 건물의 부적응, 요건 전부 기능 감가야. 요건 이해되지? 자, 요거 설명할게. 부지 건물인데 이 말이요. 대지 면적은 5만 평인데 건평은 10평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법률상에선 토지와 건물은 별개거든. 그죠? 근데 부동산 학에선 복합 부동산 전체를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전체를 하나 보면 이건 내부에 대한 문제지. 따라서 이건 기능 감가야.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럼 결국 우리 보니까 가끔 우리 단독 저기 상가 건물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상가 건물 옆에 보니까 주차장이 없는 경우 있지. 그죠? 이건 뭐요?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굳이 예를 든다면 이런 게 기능 감가 시키면서 알겠죠? 이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우리 신형 구형이 있지. 그죠? 구형은 결국 안에 있는 내부적 문제 사실. 그죠? 그래서 형의 고시화. 이 말은 신형 구형 묻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이 다른 말로 기능 감가. 이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 경제 감관 나하고 외부 환경 아닙니까? 그죠? 얘는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지역이다. 뭐 환경 나오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인건 이 말 나오지. 이게 몽땅 다 뭐요? 경제 감가. 이렇게 하시라고. 이건 쉬워. 굉장히.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쭉 있지만 호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셔. 응? 이렇게. 자, 그래 보시고. 그래서 D장 가볼게. 이제 D장에 보니까 516페이지. 자, 그 갈로 3번. 뭐만 없는 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 가장 잘하는 방식 있지? 암기. 암기해. 암기.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처음 하는 분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감가 뭐라고요? 상가과 감가 뭐가 있습니까? 수정이 있다. 그죠? 감가 상관 결국 어디 하는 거요? 회계에서. 감가 수정은요? 자, 결론. 회계학이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감정평가 먼저 나왔습니까? 우리 현재 하고 있는 회계입니까? 감정평가입니까? 요거 2개 비교했지. 그럼 결국은 시험 나왔을 때 무조건 얘를 깔 수밖에 없다고. 아, 얘를 띄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얘를 좋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조건이. 우리 항상 기업들은요.
예, 맨 처음에 선도 기업이 있고 뒤에 후발주자가 있지. 후발주자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앞에 있는 까는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라고. 결국 나왔을 때 여기다 좋은 말 쓰면 다 틀려. 맞잖아. 여기도 좋은 말 써야 된다. 얘는 무조건 나쁜 말 써야 된다고, 논리가. 안 되면 그래 푸시라, 문제 풀 때. 자, 정리해 볼게. 자, 어떤 걸 중시할 것. 중시는 큰 의미 갖지 마. 사실 여기서 목적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요. 나중에 암기할 이거 암기하면 된다고. 자, 첫 번째 번은 이거 묻습니다. 맨 먼저 실제 감가액과 일치할 것인가. 두 번째 보니까요. 예, 관찰 감가 인정할 것인가. 세 번째 경제 감가 대상이 될 것인가. 경제적 감가가 인정할 것인가. 요거 마시면 돼. 나중에 공부할 때 하나, 둘, 셋, 네 개야. 결론. 얘는 무조건 나쁜 거야. 얘는 좋은 거라고. 이리 가셔야 돼.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볼게. 요 기초란 게 중요한데, 기초는 자, 칠판을 다시 앞에 쭉 가볼게요. 자, 왜 안 따라와? 전체 오고 있네. 자, 봐볼게 이제. 우리 보니까 회계는 얼마 금액 가지고 감가한 결과 이게 70억 나왔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얼마 가지고? 여기까지 감가는 70억 나온 거지. 그죠? 이게 기초란 말이야. 감정평가는 얼마 가지고 감가한 거요? 150억이지. 그죠? 그러면 이 기초에 뭐지? 7억 원까지. 그죠? 회계는 감정평가는 뭐 있습니까? 요거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다시 가볼게 이제. 자, 보니까 현재 회계학이란 것은 기초가 뭐요? 뭘 통해서 감가한다고? 맨 처음에 지었던 비용, 그게 뭐죠? 취득. 같은 말이 뭐죠? 장부 가격을 가지고 감가하더라. 근데 감정평가는 항상 얘는 뭐 다시 만드는 비용이지. 언제 시점, 기준 시점 다시 만드는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가지고 뭡니까? 이 건물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요, 상각이란 말과 감가수에 대한 차이를 구분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예차이. 내용 연수를 뭐를 쓸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항상 이 내용 연수는 우리 회계란 건 결국은 세법이야. 그죠? 그러니까 세법에 있는 연수 쓴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법률적 내용 연수를 쓰게 돼 있어. 근데 감정평가는요, 실제 내가 사용되는 연수, 실제 사용되는 연수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요걸 통해서 감가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 이제. 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1년 전에 어떤 기업이 자동차를 두 대 샀습니다. 두 대가 둘 다 벤츠. 자, 그래서 샀는데 한 개는 해장용이고 한 개는 업무용을 탔습니다. 샀는데 1년 경과된 결과 얘가 4만 킬로 탔고 얘가 5만을 탔다 가지고 5만 킬로. 이렇게 해보자고. 근데 조건이 법에서는 무조건 10년 되면 폐차 처분한다 가정해보자고.
근데 그럼 실제 중요한 폐차 처분할 때 실제는 탄 키로수가 중요합니까? 사용된 연수가 중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실제 탄 키로수지. 그래서 우리 택시험 30만 타면 이걸 폐차 처분한다죠. 네? 여기가 뭐냐? 실제 탄 연수 뭐죠? 경제적 내역 연수라고. 자, 그러면 이론상에서 여기 매년 똑같은 키로수 탔다면 이건 대충 뭐 있으면 한 7.5년 되면은 뭐죠? 폐차 처분해야 되지. 얘는 매년 한 6년 되면 뭐 있습니까? 처분하겠다. 그죠? 폐차 처분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법이란 건 뭐를 중시하는 겁니까? 법이란 것은 이미 사용된 1년 너 탄내 이걸 중시한다고. 경과연수를 중시한다고. 근데 저기 있는 경제란 건 이미 탄 건 의미가 없어. 앞으로 몇 년 남았다. 잔존연수 있지. 그죠? 이걸 중시한다고.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요. 801, 802, 803호가 있는데 둘 다 법률서 5년 경과되었지. 이거 법이야. 근데 관리 상태 같을까?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했을 때 그 가격 측정할 때 뭐 있습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관리 상태 중요합니까? 그죠? 그 관리 상태 뭐지? 곧 이게 경제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요 말은 제가 설명은 큰 의미를 갖지만 법이란 원래 개념 자체가 뭔가면 얘는 항상 경과 연수를 분명히 중시하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근데 경제는 항상 뭐 있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뭐요? 이걸 갖다가 분명히 중시한다라가 논리가.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자동 같은 말이 이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목적이 나오거든. 나온 결과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법이란 건 너 얼마 탔네. 그죠? 요 탄 경과연수지. 요때 감가된 액이 중요하다. 감가된. 너 얼마 감가된이 중요하다고. 근데 경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연수 아닙니까? 이 말은 뭐야? 현재 남아있는 가격을 중시한다고. 그러면 이 말은 얘는 뭐 있습니까? 이미 탄 연수. 이미 감가된 액이 중요하니까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뭐 취득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원가를 갖다가 얼마 감가됐니? 곧 이 말이 다른 말로 비용 배분. 배분을 중시하는데 감정평가는 뭐 있습니까? 이미 탄 거 뺀 나머지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수지. 남아있는 수가 결국 뭐 현재 남아있는 가격 아니야? 그죠? 현존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라고. 남아있는 가격. 자, 요건 그냥 넘어가. 큰 의미 갖지 말고 요 세 개 말씀만 돼 지금. 그리고 밑에 요거 설명할게. 하는데 제가 요 두 개만 설명, 두 개만 할 거예요. 자, 다시 보자고. 법이란 건 업무용 6년 후에 실제 폐차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법이란 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감가해줘야 된다고. 응? 근데 경제는 뭐 있으면 6년 후에 폐차 처분했지. 하면 그 순간 감가는 끝난 거야. 그러면 법이란 건 중간에 이 물건이 소실, 멸실되어진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남아있는 연수 계속 감가하지. 그 실제 감가 일치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경제는 뭐 있습니까? 실제 탄 키로수까지 감가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이에요. 둘 다 1년 경과되었지. 법에서는 비록 탄 키로수 달라진다 하더라도 똑같이 감가해. 똑같이. 왜? 사용된 연수 중시니까. 경제는 자, 요거 둘 다 4만 5만 탔지. 그죠? 중고시장 내리면 가격이 같을 거 이거? 중고시장 가격이 같습니까? 다르지. 곧 그게 경제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만 감가한 거 아닙니까? 그 실제 감가액과 경제는 일치한다는 거야. 요거 됐지? 자, 요 관찰 감가라면 요 관찰 감가야. 그냥 번역해. 평가사 네가 와서 한 개 한 개 확인한 후에 관찰한 후에 뭐 하자가 있으면 감가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 자, 법이란 건 와서 굳이 여기 있는 탄 키로수 확인할 필요 있어? 없지. 책상 머리에 딱 앉아 날짜만 딱 계산될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경제는 뭐 있으면 와서
예, 탕키로서 확인하고 또 이 차가 어디 찌그러졌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관찰 감가거든. 관찰 감가 인정되는 게 누구요? 수정. 안 되는 게 상각이라고. 요건 나중에 할게. 그래서 자, 나중에 하다가 이해 안 되면 알지? 암기해.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그러면 자,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합니다. 516페이지 보니까 삼각과 수정에 대한 비교 박스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목적. 수정은 뭐 있습니까? 현종 가치 파악. 감가 생각은 뭐 있습니까? 비용 배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그 적용 꽤 많다, 그죠? 많은데. 자, 감가액이 실제 일치하는 게 수정이지? 하지 않는 게 상각. 관찰 감가 인정한다 이게 뭐예요? 수정이지. 인정하지 않는 게 상각이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은 무슨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한답니다. 거꾸로 감가상각 뭐 있어? 법률적 내용 수정. 물론 그 뒤에 중점 큰 놈이 같지만 자 일단 지금 고려 보시고 그 다음 쭉 가서 기초가 있을 거예요. 기초 보입니까? 기초 있죠? 그래서 수정하면 제조단가를 계산하는 기초를 한다. 감가상각 뭐 있습니까? 예, 치대원가를 기초로 하는 거지. 요거까지만 기억하셔.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되었죠? 자, 마지막에 여기 보신 마지막 요거 할 건데 요거는 다음 팁 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감가 수정 방법은 크게 5가지 방식이 있다. 이거 아시라고. 5개만. 물론 그 중에서 정액은 매년 똑같은 금액 감가하는 거야. 정률은 동일한 비율인데 그럼 참고로 상환기금 같은 말이 우리 옛날에 화폐 시험 같이 보니까 감채기금 있지. 감채기금 같은 상환기금법이야. 일본식 용어에선 그런 건데 자 우리 516페이지 가볼게. 갈로 4번 감가수정 방법 동그라미 1번 내용 연수 있지. 자 거기 있는데 우측 가볼까요? 예, 니은번 정액법 그냥 쭉 가보자. 어떻게 있는 거 봐보자. 518페이지 디귿번 정률 니얼번 상환기금 있지. 그 다음에 자 51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관찰 감가 뒷장가 3번 분해법 4번 시장 추출 5번 임대료 손실법인데 잠시만 이거 내용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제목이 중요한 거지. 제목이 네, 요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예, 쭉 가서 우리 수익하는 법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지금은 다만 수익하는 말뜻하시라고. 자, 우리 수익하는 말뜻이 아닙니까? 보세요.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로 환원해서 가지고 가는 거지. 그거 마시라고. 그래서 오래 아시고 뭐 다른 거 그냥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요. 밑에 있는 이런 내용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5월 달 넘어부터 할 거야. 워낙 쉬우니까 미리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게 다예요. 어쨌든 하여튼 책은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봤으니 그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 들으면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 2개 보세요. 공부할 게 이거예요. 지역과 개별 차이 하셔야 돼. 요거 요렇게 요거까지 공부하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거 3개 더 중요할 것 같아. 요것만. 그지? 자, 우리 거래 사례 비율법에 사례 선택 기준 4개 있지. 뭐 있어? 사례 선택 기준 사, 시, 지, 개 하시고 요 공식이 있지? 제 조달원가에다가 감가 수정 그런 것만 지금 기억하시라고. 지금은 자 그래 보시고 네, 우리 다음 주는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거 할 건데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책을 좀 덜 만들었었는데 천재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 났던 기출 문제 있죠. 이걸 다 같이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아마 제가 프린트를 해줄 겁니다. 필기할 내용하고 프린터 기출 문제 그걸 내주고 그 다음 주에 아마 그 책을 한번 나올 건데 이 책이 한 300페이지 될 겁니다. 그건 그거하고 그거 뭐 있으면 저기 있는 책하고 같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건 기출 문제 쭉 보면요. 내가 공부할 방향이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장난치면 다 할 수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할 테니까 3월부터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3, 4, 5, 6, 7, 8 그거까지 세 번 돌린다고. 전에 설명했지만 기출 문제 똑같은 게 있죠. 거의 매년 나오거든.
이 기출만 잘 분석하면 한 36개 맞출 수 있어. 완벽하게 분석하면.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거 공부할 생각하지 말라고. 아주 오래 아시고 예,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